안녕하세요. 부부 역사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역사부터 알면 재미있는 세계사까지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988년 9월 17일 전 세계 160개국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여기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개막식 뒤에는 40년 가까이 세계를 갈라놓은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죠. 그런 시대에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 마지막 올림픽이 될 뻔했던 서울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화의 축제가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소련이 주최한 이 대회는 처음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서독, 일본, 캐나다 등 서방 60여 개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습니다. 결국 81개국만이 참가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년 후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16개국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LA 올림픽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것은 모스크바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것을. 연속 2번의 올림픽이 정치적 갈등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올림픽의 이상인 전 세계의 화합은 냉전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과연 다시 온전한 올림픽을 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후보는 두 곳, 일본 나고야와 대한민국 서울. 당시 한국은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지속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개발도상국에 불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700달러, 지금의 북한보다도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과연 이런 나라가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갈라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평화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52표 대 27표. 서울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세계는 여전히 냉전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레이건의 미국과 고르바초프의 소련은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분단 국가였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동서 진영이 모두 참가하는 올림픽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보이콧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서울 올림픽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올림픽을 서울에서만 개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평양과 공동 개최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3년간 IOC를 중재로 한 남북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육상, 축구, 탁구 등 8개 종목의 평양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번번이 결렬되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사실상 올림픽을 반으로 나누자는 것이었고 이는 IOC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죠. 설상가상으로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5명이 숨진 이 참사는 올림픽 개최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북한은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일부 국가들은 안전을 이유로 참가를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전국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보안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경찰과 군인 20만 명이 동원되었고 올림픽 기간 내내 최고 경계태세가 유지되었죠. 그러나 더 큰 도전은 외교전이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을 어떻게 참가시킬 것인가.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북방정책이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이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소련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림픽은 정치와 별개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1988년 여름 드디어 소련이 서울 올림픽 참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권 국가들도 줄줄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중국도 1984년 LA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중국에게도 서울은 세계 무대 복귀의 기회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159개국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올림픽 역사상 최다 기록이었죠. 1980년 모스크바의 81개국, 1984년 LA의 140개국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마침내 세계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동독과 서독, 중국과 대만까지 평소라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나라들이 서울에 모여들었습니다. 선수촌에서는 신기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과 소련 선수들이 함께 식사하고 동독과 서독 선수들이 농담을 주고받았죠. 스포츠가 정치적 장벽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끝내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쿠바,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등 6개국도 북한과 연대하여 불참을 선언했죠. 분단 국가인 우리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체계에서 159개국이 모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오후 2시,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를 선두로 159개국 선수단이 잠실 주경기장으로 입장했습니다. 8만 5천 관중과 전 세계 35억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 선수단이 입장할 때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8년 만에 미국과 소련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죠. 미국 선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전의 양축이 서울에서 만난 것입니다. 개막식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된 식전 행사는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성화점화의 순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생님이 성화를 받아들었을 때 관중석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선만, 이영숙으로 이어진 성화 릴레이. 마침내 성화대에 불이 켜지자 잠실 주경기장은 환상적인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본 전 세계 해설자들은 한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올림픽이 아니다. 세계 평화의 상징이다. 7일간 이어진 대회에서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메달 12개, 종합순위 4위. 이는 당시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 성과였습니다. 김순영의 양궁 3관왕, 레슬링에서의 연속 금메달. 한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건설된 지하철 2호선,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한강공원.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서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전 세계인을 맞이하면서 한국인들은 국제적 감각을 키웠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동적인 코리아라는 슬로건처럼 한국은 역동적인 국가로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88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군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죠. 1988년 10월 2일
폐막식에서 울려 퍼진 손에 손잡고, 그 노랫소리는 냉전을 넘어선 화합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지 1년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3년 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냉전 종료의 서막을 연 셈이었죠.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에서 갈라졌던 세계는 1988년 서울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고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기적을 만들어낸 1988년, 그해 가을 서울에서 평화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부부 역사단입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걸어온 길,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의 순간들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